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음식점에 있는 상가와 노래방, 사우나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다중이용시설 화재와 또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나무에 박히는 등 아찔하고도 위험천만했던 사고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조심하다가도 잠깐 방심하면 사고는 그 틈을 무섭게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새벽 시간에 빈번히 발생했던 화재 현상을 진단할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또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요. 화재가 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더욱 위험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좁게 생각하고 화재에 무방비로 있으면요. 절대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새벽 4시 2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상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족발집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2, 3층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을 위해 많은 소방 인력이 동원됐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 화재라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다중이용시설인 상가 화재 현장입니다. 새벽 3시 51분 서울 영등포구 연신로에 있는 빌딩 내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날 영업이 끝나고 안에서 잠자던 종업원이 사우나실 쪽에서 퍼져나오는 화재 연기와 화재 비상벨 소리에 놀라 119에 급히 신고한 화재 사고인데요. 다행히 119 소방구조대의 신속한 출동과 대처로 다중이용시설의 하나인 사우나 화재를 인명피해 없이 끌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우나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3시 8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에 나섰는데요. 노래방 카운터에서 시작된 불이 카운터 뒤에 있던 이불로 옮겨 붙은 화재로 잔불까지 말끔히 정리하며 화재 현장을 수습 중인 119 소방대원.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노래방 화재는 다행히 화재 당시는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상가 2층 주점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인명피해부터 막기 위해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화재 진압에 돌입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 상가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점 2층 계단 창고에서 냉장고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불씨가 창고의 벽을 타고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사우나, 노래방, 술집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새벽 시간에 불이 나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는 정말 방심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교수님. 네,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점은요. 전원이 모두 나가서 주위가 깜깜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화재 경보를 누르고요. 또 119에 신고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불이 난 지점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진화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노래방이나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 누구라도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한 재난관리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요, 업주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단, 통로, 그리고 피난 설비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갖추거나 또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방문객들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시설 담당자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노래방이나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등 23개의 업태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 법 규정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관리부터 꼼꼼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낮 12시 19분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언덕에 승합차 한 대가 건물에 박힌 채 서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차량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한지부터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언덕을 올라가던 승합차가 골목에서 나오던 봉고차와 측면 충돌 후 승합차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차가 건물로 돌진한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봉고차에 타고 있던 중국 여성 1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새벽 6시 41분 트럭이 도로 위쪽 언덕 위 나무에 박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언덕 위에서 충돌하며 사람이 찌그러진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트럭 안에 갇혀있는 운전자와 탑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40대 여성이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오후 5시 관광버스로 보이는 버스 한 대가 소나무를 들이받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브레이크 이상으로 남산 도서관 쪽으로 돌진하며 공원 소나무에 부딪힌 후 간신히 멈춘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4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중국인 관광객 20명과 가이드가 타고 있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가 난데없이 당한 교통사고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국에 대한 어두운 기억으로 남을까 두려운 사고인데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항상 신경 써야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던 승용차가 나무에 박히는 등 차량 돌진 사고가 많았는데 주 원인은 브레이크 이상에서 오는 사고가 대부분이라잖아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에 처음 관광 온 중국인 관광객이라면 한국은 교통사고 불안전 국가라는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도 도로 위의 사고의 대부분은요. 설마는 아니함이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정도 위반은 괜찮아. 또 설마 나한테 이런 사고가 나겠어? 나 이래봬도 무사고 운전 20년이야. 네.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나 규정 위반을 다반사로 하고 나서는 또 수시로 자기를 합리화를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통안전불감증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안전공사에서 교통안전불감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62.4%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안전불감증 환자가 돼버린 이유는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설마는 아니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교통안전불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행동 교정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오늘부터 당장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슬쩍슬쩍 사용하면서 운전하지는 않는지 셀프 감시를 해보시고요. 네. 또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쉽게 하지 않는지 꼼꼼히 또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를 부르는 나쁜 운전 습관 뜯어고치는 것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행동 교정은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교수님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부터 오늘 당장 혹시 제가 교통안전불감증 환자는 아닌지 냉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양재대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발목이 가드레일 사이에 끼어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철제 가드레일을 절단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해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진입 중이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승용차 밑으로 깔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급히 구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구조해냈지만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남학생이 크게 다치고 함께 탔던 뒷좌석 동승자 또한 경상을 입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저녁 6시 29분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택시의 아랫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다산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30대 여성을 치면서 여성이 차량 밑에 깔린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조된 여성은 척추 고정판과 에어백으로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6시 35분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밑에 깔린 사람을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오토바이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후 버스에 깔린 사고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주변부터 통제하고 버스 밑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차량 및 깔림 사고. 나는 물론 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의 운전, 조심 운전하는 안전 습관을 몸에 배게 생활해야겠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리고 사람이 택시에 치인 뒤 택시 밑에 깔리는 등 아찔한 차량 및 깔림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렇게 깔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토바이 사고는요, 보통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차선이라든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회전 반경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또 옆 차량이나 앞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충돌한 상대가 큰 덤프 트럭이라면요, 그 밑에 쉽게 깔리기도 하는 거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요, 두 바퀴의 무법자이지만 유리 탱크처럼 쉽게 부서지는 오토바이의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말 맨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기 때문에 더욱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하고 또 번호판도 달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활개치면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륜차 오토바이는 언제나 가해자로도 피해자로도 도로 위에 문제아인데요. 두 바퀴의 무법자처럼 질주를 하다가 충돌 사고라도 나면은요, 유리로 만든 탱크처럼 크게 부서지고 마는 사고의 유발자이자 또 사고의 피해자이기 쉬운 교통수단이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중에 많은 숫자가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서요, 각종 고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등 도로 위에 무법자로 행사를 하고 있지만요. 네.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법의 경계 밖에 있는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올 들어 보행자 사고와 오토바이 등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불법으로 무법 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들. 정말 위험하고 아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저 가끔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보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불법 아닌가요? 네, 고속도로 맞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선 허용될지는 몰라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이는 오토바이가 한 해에 2,000대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적발된 경우는 12,6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90여 건이나 적발된 셈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매일 6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적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고요. 이 퇴근길 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고개하듯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헬멧을 제대로 쓰고 차선도 규정대로 지키면서 생활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착한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겁없는 오토바이는 이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망 사고율은요. 75%로 일반 오토바이 사고의 1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으로 바로 연결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2,000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무단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과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천천히 진입한다면 모를까 요리조리 피해서 또 과속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경찰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 외에도 요즘은 배달업체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 합법화안을 추진 중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모여서요. 우리에게도 전용 도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안전하게만 탄다면 막을 이유도 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요.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위험하고요. 또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와 또 지역은 어딘지 궁금한데요. 네, 오토바이를 빌려 탄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고가 났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 지역에서 렌트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인데 그저 평화롭게만 보이는 제주도가 오토바이 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제주 여행객 중에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 자동차를 빌려 타고 호젓하게 제주 해안가라든지 자연절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서인데요. 네. 오토바이류의 이륜 자동차 이용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또 관련 안전사고들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륜 자동차 대여업소들은요.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오토바이처럼 이륜 자동차의 면허도 일반 차량과 같은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현행 면허 제도는요. 이륜 자동차의 구조, 또 네. 운전 방법 등이 일반 자동차와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요. 연습 면허를 제외한 모든 면허에 대해서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125cc 이하는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에 충분히 사전에 주행 연습이 필요한데요. 사전 주행 연습을 위한 안전 연습 공간 역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조사 대상 오토바이 대여점들은 연습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연습 장소는 주로 매장 앞 공간, 도로, 골목길 등 자동차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하면 일반 차량보다 더 치명적이라 관련 법도 운전자의 습관도 참 중요할 텐데 오토바이 운전자들 역시 본인이 혹시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요.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조차 쓰지 않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도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네. 교통사고는 누구보다 자신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요. 아직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나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요. 교통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떨칠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 시간엔 도로 위의 두 바퀴 무법자 오토바이 안전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교통법규와 안전한 운전 습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 풍경인데요. 난데없이 나타난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불안한 두 바퀴끼리의 충돌 사고인데요. 저속이라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 레이싱이 아니라도 청소년 여성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그러나 바퀴가 두 개라서 충돌 사고가 났다 하면 크게 다친다고 해서 도로 위의 유리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좁은 길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장점이 오히려 사고를 부르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만 골목길 오토바이 충돌 사고입니다. 무섭게 달릴 때는 도로 위의 무법자. 그러나 사고가 났다 하면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두 바퀴의 유리 탱크 오토바이. 세상 어디든 오토바이가 달리는 곳은 사고 불안전지대여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도 자세히 점검해본 도로 위 두 바퀴 문제야. 오토바이가 사고 나는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 봐도 아찔합니다, 교수님. 네, 생업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든 또 레이스를 즐기려고 타든 기본은 헬멧도 제대로 쓰고 또 차선도 규정대로 지키면서 타셔야 착한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두 바퀴의 무법자처럼 질주하다가는 유리로 만든 탱크처럼 크게 부서지고 마는 것이 오토바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하루 동안 쓰는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은요. 평균 2시간 23분으로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56분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도 7,900여 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9,400여 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10대 그리고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요. 우리 정부에서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 85달러를 내도록 하는 미국 뉴저지의 사례를 접목시키려는 적절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은 보행 중이든 운전 중이든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